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최정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A to Z 책과 관련해서요. 제가 집필했던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의미, 그리고 주요 내용, 작성 시기, 계획서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겠고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예. 참고로 제가 건축가를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하나의 도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건축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사실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자, 사학객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보시는 청사진과 같이 선명하게 그려내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의미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사업계획서란 협동조합이 추진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으로 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듯 협동조합의 사업 설계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할 때 본인의 생각만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죠. 특히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무수히 많은 과정과 계획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갖다가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하나하나 선명하게 그려가는 과정, 그것을 갖다가 사업계획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이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들이 여기 보시는 그 내용만 꼭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어떤 성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우리 어떤 파트너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우리 A to Z 내용에 들어가는 구성 내용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뭐 협동조합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협동조합의 경영 방침, 그다음에 사업의 기술성과 시장성, 판매 전망, 수익성, 소요자금 조달, 조합원 운영 계획, 조합 및 예비 조합원, 유급 근로자와 충원 계획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갖다 이해할 때 좀 혼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공공의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갖다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의 구성과 내용과 질문에 간혹 사업 아이디어, 사업 기획에 관한 부분, 그리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내용들을 묻게 됩니다. 특히 예비 창업 단계에서. 즉,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어떤 비즈니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생각과 그 생각에 기반한 기획, 그리고 타당성을 묶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계획서의 어떤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보다도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중심, 그러니까 즉 사실보다는 생각 중심의 아이디어 관점에서 이런 사업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혼동을 준다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그 구성과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결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먼저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해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기획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이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내부 조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죠. 그리고 나서 그 기획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당성 과정에서는 즉 시장 조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대비 우리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사업 모델로서 이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사업 타당성 검토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되면 비로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이미 기획 단계를 거치고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다 검증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 제가 만약에 이 강사 양성 과정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한다면 협동조합의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일단 확보해야겠죠. 전체 예산이 얼마이며 언제부터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수료 이후에는 어떻게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참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KPI 성과 지표를 얻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갖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에 담아내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는 좋은 사업 계획서는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을 많이 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계획서에는 객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객관성. 그래서 생각보다도 그 생각을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이 이 사업 계획서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시는 이 사업 타당성 검토는 마찬가지로 꼭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건 아닙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 가능한지를 따져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 사업성 검토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시장 분석도 하고 기술 분석도 하고 경제적인 관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이니까 이런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이런 공공성이라든지 소셜 미션을 분명히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비로소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준비하고 채워갈 수 있는 이제 시작과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문서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이 문서로서의 기능, 사업 주체인 자신의 경영과 발전 전략을 설계한 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문서잖아요, 저희가. 문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양식의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과 사실을 적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계획 중인 사업의 투자라든지 생산, 판매, 재무 등을 정리한 보고서인데요. 당연히 이 사업계획서는 누군가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보기 위해서 만든 사업계획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는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있다는 것은 즉 무슨 이야기냐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기 전에 이 비용이 투입된다는 거, 자본이 투입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사실적인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거듭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다는 것, 이게 조직 안에서 누군가 제가 만약에 상급자에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 그게 이제 보고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으로서 이 사업계획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사업계획서의 의미도 있고요. 밑에 있는 표현의 방법 마찬가지겠죠. 사업 주체가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문서, 보고서 다 마찬가지죠. 문서로서의 의미뿐만 아니고 보고서로서 누구에게 이제 전달하기 위한 표현의 도구인 것이죠.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나침판의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왜 쓰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다가오는 우리의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명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문서로서 보고의 어떤 기능을 담아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의미를 더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길잡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도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잘 설계가 되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길잡이 역할이 되겠죠. 아래에 보셨던 점검의 기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갖다 수정해 가면서 계속 사실을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안의 기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에는 우리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혹여나 우리 파트너에게 투자와 융자 뭐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많잖아요. 내 가까운 지인뿐만 아니라 내부의 어떤 그런 상사라든지 또 외부의 파트너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여러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사업계획서의 필요성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3강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제가 사업계획서의 의미와 주요 내용, 작성 시기,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업계획서의 의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사진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과정과 이 계획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나타내 주는 것,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이 이 사업계획서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좋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청사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좋은 사업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청사진과 같은 사업계획서의 기능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성 시기, 제가 사업 기획이 있어야 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로소 다 확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뭐 비용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정리해서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사업계획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공공의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그 사업계획서의 포맷과 양식에 질문사항이 이미 그것이 혼용돼 있어요. 아이디어를 묻고 그 다음에 그 타당성을 또 묻고 있고 그리고 비로소 제목에는 사업계획서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획과 그 다음에 아이디어 그리고 타당성 그래서 그것을 엮어서 사업계획서라고 이야기해 나왔는데 그래서 쓰기가 어려워요. 쓰기가 어렵죠. 특히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갖다 다 정리하고 확인해 가고 채워가는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계가 사업 기획의 단계라는 거.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갖다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사업 타당성 검토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업 타당성 검토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사실은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담기 어렵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 계획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이 아닌 사실을 담아낸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사업 계획서의 필요성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문서의 기능, 보고서의 기능, 그다음에 뭐 나침판의 기능, 길잡이 기능, 그리고 뭐 아까 그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성이. 예. 뭐 꼭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 계획서를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꼭 6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떤 그 사업을 누군가와 함께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갖다가 같이 이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사업계획서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3강 사업계획서 2회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